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까? 만약에요, 내 노력 대신에 아주 잘 짜인 구조,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준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소득 공식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과연 시스템으로 부를 쌓는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지,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. 평범한 사람은 노력이 아니라 구조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. 와,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한쪽은 내 시간을 계속 갈아 넣어서 돈을 버는 방식이고요. 다른 한쪽은 돈이 저절로 나오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식.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구조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 5단계 정도를 같이 밟아볼 거예요. 먼저 소득이 만들어지는 기본 공식을 보고 이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 기반, 바로 통신시장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나면 수수료 엔진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, 또 이게 어떻게 평생 마르지 않은 연금처럼 될 수 있는지, 마지막으로 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뒤집는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볼까요? 바로 소득 공식입니다.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땀 흘려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스템으로 편하게 돈을 버는 걸까요? 그 비밀이 바로 이 노력과 구조의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. 여기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. 왼쪽 보세요.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근로소득이죠. 내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뭐랄까 쳇바퀴 같은 삶이에요. 월급은 오르는 것 같은데 물가는 더 빨리 뛰어가 버리죠. 근데 오른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. 내가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, 바로 구조소득이에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부자들은 자기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돈 버는 구조, 저 시스템을 사는데 집중한다는 거죠. 그럼 이런 멋진 구조가 도대체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? 허공에 뜬 이야기가 아니고요. 바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, 바로 통신시장이 그 기반입니다. 이거 보세요. 99%. 와, 진짜 엄청난 숫자죠?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입니다. 갓난아기 빼고는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얘기예요.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. 이보다 더 크고 안정적인 시장이 또 있을까요? 이제 스마트폰은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. 밥, 물, 공기처럼 없으면 못 사는 생활 필수품이 됐죠. 그래서 이 시장을 강제 수요 시장이라고 불러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나빠져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다른 건 다 끊어도 휴대폰 요금은 낸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절대 마르지 않는 필수 수익이 매달 꼬박꼬박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바로 여기서 이 거대한 통신 시장의 파이를 좀 나눠보자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.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테라스타의 무점포 대리점 사업 같은 게 바로 그런 건데요. 예전에는 통신 계기업 3사가 독점했던 그 어마어마한 수익의 일부를 이제는 개인, 즉 고객을 유치한 파트너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죠. 정말 혁신적인 발상 아닌가요?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 거대한 파이를 도대체 어떻게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걸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수수료 엔진에 있습니다.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서 소득을 만들어내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. 자,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용어 하나를 알아야 해요. 바로 PV, 즉 포인트 밸류라는 건데요. 되게 간단해요. 예를 들어 핸드폰은 비싸고 인터넷은 좀 더 싸고 제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유한 점수, 즉 포인트를 매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수수료 엔진은 여러 단계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. 먼저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추천 수당이 생겨요. 그리고 내 팀을 왼쪽, 오른쪽, 양쪽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창업 수당을 받고요. 근데 진짜는 여기서부터요. 내 아래로 만들어진 팀 전체의 실적, 즉 PB에 따라서 후원 수당이 발생하고요. 심지어 내가 직접 추천한 파트너가 성장해서 후원 수당을 받잖아요. 그럼 그 금액의 20%를 매칭 수당으로 또 받아요. 그러니까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데려온 파트너들이 잘 되도록 도와야 나도 더 큰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 거죠. 진짜 윈윈 아니에요? 이 실제 사례를 보면 구조소득이 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
한번 보세요. 첫날 어머니가 아들, 딸한테 폰을 개통해주고 17만 원을 벌었어요. 이건 아직 내가 직접 일했으니까 노동소득에 가깝죠. 그런데 진짜 마법은 바로 다음 날 일어납니다.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들과 딸이 각자 활동을 하니까 오히려 어제보다 더 큰 19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. 바로 이 순간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구조가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런데요, 이런 일회성 수수료는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. 이 모델이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평생 지급 시스템. 사람들이 이걸 통신연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25%.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팀이 25단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의 일부, 약 1%씩이 나한테까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. 한두 명일 땐 작아 보이지만 이게 수백, 수천 명이 되면 와, 정말 엄청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. 이게 왜 연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소득은 사람들이 억지로 뭔가를 더 사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전 국민이 어차피 매달 내고 있는 그 통신 요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한 이 소득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. 정말 연금 같지 않나요?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. 자녀에게 당장 큰 돈을 물려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어쩌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이 계속 흘러나오는 시스템, 그 현금흐름 자체를 물려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거 정말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?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부에 대한 우리의 생각, 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. 결국 선택은 이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. 평생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노동자의 삶을 살 것인가,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소유주가 될 것인가.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경계선은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이 모델의 핵심 주장인 거죠. 오늘 우리는 노력이 아닌 구조가 소득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내 수입은 100% 내 시간과 노동을 갈아 넣어야만 나오는 건가요? 아니면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위해 단돈 100원이라도 벌어다 줄 그런 나만의 작은 구조를 가지고 계신가요?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?